미치도록 찍고 싶었다. 여기 해맑은 미소를 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 흑백 사진 속 이 많은 사람들을 찍은 사진 기자. 자, 뭐야 이거? 갑자기 동양으로 바뀐다고? 난 해외에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넘어가자. 이거는 좀 자. 봅시다. 갑자기 이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 자, 신비한 이야기 서프라이즈에 나왔었던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미치도록 찍고 싶었다. 어떤 사진 공모전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눈 감고 결과를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 이대식. 긴장감이 넘쳐 흐르는 시상식에 이대식의 이름이 불립니다. 수많은 박수갈채와 함께 그의 이름이 호명되며 얼떨떨해합니다. 이때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느낌이 처음이었다는 이대식 씨. 그의 과거였습니다. 이대식 씨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잦은 폭력을 당하며 학창시절까지 이어오게 되고, 이대식은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다 어느 날은 맞서 싸울 생각을 합니다. 자막이 상당히 거슬리는데 하지만 일대 다수는 무리였는지 다시 친구들에게 매우 두들겨 맞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이대식은 친구들에게 받았던 폭행으로 인해 불량하게 자라게 되며 커서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싸움을 익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대식은, 그러니까 이대식이라는 인물의 그냥 그 짧게 요약을 한 부분이니까 조금 거슬리더라도 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이대식은 그런 과거에 폭력을 당했던 일들로 인해 스스로 많은 일들에 가담하게 돼서 교도소에 가게 되며 이대식의 일생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가족도 없이 교도소에 막 출소한 이대식. 그는 길을 걷다 갑자기 발에 무언가가 치이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뭐지? 그의 발에 있던 것은 바로 카메라였습니다.
누가 이런 카메라를. 주변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카메라를 집어듭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잘 작동이 되는지 조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대식은 주운 카메라로 이런저런 사진을 찍게 됩니다. 출소하고 난 뒤에 이대식은 생활이 녹록치 못해 막일 현장을 다니며 막걸리도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대식은 그런 와중에도 주운 카메라로 여러 피사체들을 찍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찍은 사진을 인화해서 방 벽에도 붙여놓기로 하죠. 어느덧 이렇게 지내다 보니 월세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이대식을 찾아옵니다. 대식씨, 안에 있어? 아유, 월세 날인데 월세가 안 들어와서 무슨 일 있는가 해서. 아니, 대식씨, 방 안에 저 사진들은 뭐야? 너 사진 작가야, 대식씨? 아, 맞다. 우리 남편도 사진작가 하고 싶어하고 뭐 들은 얘긴데 대식씨도 거기 나가보면 좋겠다. 공모전, 사진 공모전 있다는데 거기 한번 찍은 사진들 내놔봐. 좋은 결과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상금도 한 몇십만 원 준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이대식은 집주인에게 솔깃한 정보를 알게 되고 공모전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대식은 공모전에 출품할 작품을 내기 위해 이것저것 찍으러 다니는데 싸우고 있는 닭을 발견해 그것을 찍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진 공모전에 출품하게 됐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대식의 이 닭이 싸우는 사진은 대상을 받게 됩니다. 수상소감에선 그냥 전 그때 닭들이 싸우고 있었고요. 그때만 찍을 수 있는 좀 특이한 장면이라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눌렀을 뿐인데 이렇게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며 수상 소감을 마칩니다. 그 후에 여러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던 대식. 그때 아는 사람이 와서 이번에도 또 공모전에 참여해 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대상을 타면 전시회도 열어준다고 하니
이대식에게는 이보다 솔깃한 제안은 없었습니다. 이대식은 고민에 잠깁니다. 무엇을 찍어야 할까? 어떤 것을 찍어야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동네에 미용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 또 다른 공모전에서 대상을 타게 되고, 그리고 전시회까지 열 기회를 받으며 이대식은 본인이 찍은 사진으로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대식의 작품을 보며 감탄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전시회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대식 씨 맞죠? 그런데요? 당신을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에?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 그의 작품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액자 속 사진엔 이대식이 찾아갔던 미용실 주인이 마치 살려달라는 듯 카메라 렌즈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그녀를 만났던 그때로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면도랑 이발하실 거 맞죠? 네. 이대식은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마치 첫눈에 반한 감정을 느낀 이대식. 친절한 미용사에게 그만 정신을 뺏기고 맙니다. 그때 이대식은 미용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제가 사진 공모전에 그쪽 사진을 좀 찍어서 출품하고 싶은데 모델이 돼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요? 네. 너무 아름다우셔서요. 저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제가 무슨 모델을 해요? 아니요. 저 예전에도 대상 받았었어요. 전 꼭 될 거라고 생각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은 산속으로 향합니다. 인적 드문 산속으로. 일단 모델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감기 걸리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이 약부터 드시죠. 친절하셔라.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이대식이 건네준 감기약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미용사 모델은 이대식에 의해 약병을 건네받고 그것을 마십니다. 그리고 이대식은 미용사 모델을 계속해서 찍습니다. 그때 머리가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대식씨 그녀는 그만 풀숲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시 이대식이 경찰들에게 붙잡혔을 때로 돌아가 봅니다. 그는 조사를 받게 됩니다. 액자에 나온 미용사 그 여자 실종 신고됐어. 당신의 공모전 사진에 전시에 그녀가 찍혀있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지? 전 그냥 최고의 사진이 찍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제가 사진을 찍을 때만 인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전 최고의 사진을 찍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이대식은 결국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담기 위해 사람을 죽인 사진작가의 엽기적인 살인 범죄를 저지른 자로 신문에 올라가게 되고,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 해외 토픽으로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1980년대 전 세계를 충격에 휩싸이게 했던 실화였습니다. 실화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치도록 찍고 싶었다.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재현된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찍힌 사진입니다. 이대식은 미용사를 산에 데려가 감기약이라고 속인 다음 청산가리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사진으로 한 컷 찍은 것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대식은 사형을 구형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이대식의 실제 이름은 이동식이었습니다. 사이코패스 사진작가 이동식. 아마추어 사진작가이며 보일러 배관공으로 일하던 이동식이 단골 이발소 여성 면도사 김씨를 상대로 죽어가는 모습을 찍기 위해 살해한 사건. 어린 미용사는 24살이었습니다. 이동식은 6살 때부터 부모를 잃고 대구의 숙부집에서 불우한 가정 환경과 잦은 학교 폭력 등에 시달리며
14세 때까지 국민학교를 마친 뒤 상경의 수유리, 재건대 등에서 15년 동안 힘들게 삶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63년 24살 때 특수절도로 징역 8개월, 64년 다시 특수절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는 수건의 범죄 행각과 전과 3범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범인 이동식은 우연히 사진을 접하게 되며 적극적인 사진작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처음엔 찍었다고 하지만 점점 동물, 그리고 죽어가는 동물, 죽어가는 닭, 그 과정을 찍어 사진전에서 은상을 수상하게 되고, 머지않아 특별한 주제를 찾지 못해 고전을 면치 못했던 범인 이동식은 결국 누드 모델 촬영을 감행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평소 아내에게도 치졸한 포르노에 가까운 누드 촬영을 강요해 자주 다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동식은 2번의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 아내는 어떻게 됐냐고요? 실종됐다고 합니다. 그 이후 75년 2번째 아내와 결혼해 2남 1녀를 둔 가장이 됩니다. 이렇게 이동식은 누드 사진 전문가로 활동을 해왔다가 죽은 사람의 모습을 찍는 것에 광적인 집착을 했다고 합니다.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며 모델들의 죽음 연기에 만족을 하지 못했던 이동식, 급기야 시신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어대기 시작했고, 사진의 내용은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수위로 찍어댔다고 합니다. 이동식은 미모의 여성들을 살해하며 죽어가는 장면을 찍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진이 가장 예술적이냐고요? 사람이 죽는 순간이요. 사람이 죽는 순간만이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시간이며, 전 그것을 찍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골 이발소 여성 면도사 김씨와 교제를 하게 되고, 당시 김씨가 근무하던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해 있었던 이발소는 여성 종사자들에게도 속옷을 착용하지 못하게 하고 안마를 시킬 정도로 심한 퇴폐 이발소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동식은 김씨로 하여금 누드 모델을 통해 출세시켜주겠다는 말을 건네며 피해자도 이에 응하며 사진 촬영 활동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는데, 점차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죽음 연출 사진을 찍으려 접근했던 것만큼 그녀가 모르게 살해 계획을 짰던 것이었습니다. 1982년 12월 14일 당시 애인이던 김씨를 시흥동에 위치한 호암산으로 데리고 가 사진 촬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준 캡슐에 담긴 청산가리, 그것을 감기약이라고 속이며 그 약을 먹은 김씨가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한 장 한 장 찍게 되며, 그 사진의 수는 21장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뒤에도 팔을 묶거나 옷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시신을 상대로 누드 사진까지 찍었으며 김 씨의 시신은 낙엽 등으로 묻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검거가 되었을까요? 김 씨가 낙엽으로 가려진 그 이후 며칠이 지나고 범행 장소에서 동네 어린이들이 놀고 있다가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었었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엔 프로파일링 기법이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부검과 인맥 관계도 조사 등을 통해 범인 이동식의 존재를 파악해 이동식의 밀착 수사 및 집안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동식 집 지하 보일러실 페인트 벽과 합판으로 된 벽이 있습니다. 하편으로 된 벽을 뜯어내자 살인 수첩 필름을 발견하게 된 것인데요. 필름을 사진으로 인화했습니다. 경찰들은 김씨의 죽어가는 과정에 담긴 모습이 찍혀 있었고 이동식은 사진을 찍고 보냈다고 반박했으나 사진 감정을 하던 전문가의 한마디에 의해 자백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이동식은 피해자인 김씨가 자신과 함께 떠나지 않으면 부인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녀에 의해 가정이 파탄 날까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벽에서 나온 수첩에는 예술에 꽂힌 사이코패스답게 압축적인 암호와 같은 시의 형태로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해석하기 위하여 경찰들은 애를 먹었고 수첩을 해독한 결과 피해자가 이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상 피해자는 그의 전처를 포함한 22명으로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처는 이동식과 함께 살다 실종이 되었고요. 이 점을 추궁하자 이동식도 추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고 시신을 파묻은 장소를 지목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그곳을 긴급 출동하여 땅을 파고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단순한 죽음 연출 살인 사건에서 22명의 예상 인원, 피해자가 예상이 되는 연쇄살인이라는 희대 살인범으로 둔갑이 되는 것이었을까요? 하지만 당시에 해외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위상에 흠이 갈까 두려워 사건 자체의 엽기성 때문에 국가 망신이 될까 두려워 이 보도를 접한 군사 정권 측에서 땅을 파던 경찰관들에게 긴급 전화를 합니다. 수사를 그만두라고. 이동식의 22명 예상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은 하지 않은 채 비교적 빠른 시일 내로 이동식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때는 1986년 5월 27일 당시 이동식의 사건, 이 사진 21장 원판은 당시 수천만 원을 내며 프랑스와 일본의 잡지사에서 이것을 사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밝혀진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다른 사건 피해자들 그리고 그들의 유족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수사당국의 수사를 빨리 접으라는 윗선의 전화로 인해 유가족들은 결국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야, 나 진짜 처음 본다, 처음 봐. 와. 와, 이런 일이 있었어, 우리나라에. 와. 난 약간 그 영화 살인마 재계집이 떠올라. 진짜 저 옛날에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이코패스였을 수도 있겠네. 프로파일링 기법도 처음으로 쓰게 됐었던 굉장히 좀 그 대한민국 그 범죄 역사에 있어서 수사 역사에 있어서 아주 진짜 최초였네, 최초. 와. 이거 모자이크 안 한 사진 있다고? 있어요. 링크 좀 줘봐봐. 방송에서 안 보여줄게. 네. 이거 여기 그 신문에 실린 그 사진 그대로. 아, 쉣. 보지 마. 뭔가 좀 진짜 진짜 스너프 필름 막 이런 거 보는 것 같아. 졸라 기게. 안 보는 게 맞아. 여러분, 정신 건강에 안 좋다.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보지 마. 쉣. 난 기분 나쁜데? 굉장히 기분 나쁜데, 저 사진? 그니까 그 미용사가 그 실종된 것에 대해서 그 처음에는 그 사진만 찍고 돌려보냈다 그랬잖아. 근데 이제 그 전문가가 사진을 계속 유심히 봤는데 이게 보니까 살해 난 털들이 점점 가라앉은 거 보고 죽은 걸 알았대. 사람이 죽고 나면 이제 이런 그 몸에 있는 잔털들이 쭉 가라앉나 봐. 쉣. 불편해. 난 좀 입 벌리고 있는 저 사진이 좀 불편하네. 고테 미스테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내일 또 한 2개 정도 더 해드릴게요. 네. 모쪼록 만족스러우셨길 바랍니다. 야, 근데 저 뭐냐 서프라이즈 저 글 퍼온 사람 진짜 와 개 짜증나네. 저거 해석하느라 하다가 나 진짜 관둘까 했었어. 근데 계속 하다 보면 뭔가 더 나오겠지 하는데 점점 만족스러워.